이번 법률 방패 코너에서는 동업계약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동업에는 엄청 인색하거든요. 동업에서 좋은 결과를 본 적이 없다? 오늘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동업을 조금 더 안전하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마무리가 되더라도 갈등이 덜하게 마무리를 할 수 있을까, 실무를 제가 겪으면서 이런 조항들은 꼭 필요하겠다 준비한 히든카드 특약들이 있습니다. 친할수록 명확하게 하십시오. 네, 맥형입니다. 오늘도 사장님들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법률 방패 시간인데요. 오늘도 어김없이 법률 멘토 오영호 변호사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영호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지난 시간에 우리가 권리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 법률 방패 코너에서는 동업계약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동업에는 엄청 인색하거든요. 동업에서 좋은 결과를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안전장치 없이 막연히 성격이 맞아서 동업을 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실제로 동업을 많이 하기도 하시지만 시작할 때는 다들 좋잖아요. 친한 친구고 믿을 만한 사람이고 이렇게 해서 동업을 시작을 하는데 나중에 이게 마무리가 제대로 안 돼서 원수처럼 끝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동업을 조금 더 안전하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마무리가 되더라도 갈등이 덜하게 마무리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정말 후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계약서에 대한 겁니다. 저도 동업으로 하고 있으면서 나름의 계약서를 꼼꼼히 썼다고는 했지만 오영호 변호사님께서 준비해 주신 이 자료를 보면서 이런 조항이 나는 왜 모르고 안 넣었을까? 이런 생각까지도 들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 좋은 친구와 손잡고 동업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마음보다 더 중요한 거는 계약서입니다. 확실하게 준비해서 문제없이 예방을 하고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6가지 핵심 쟁점에 대해서 변호사님께서 자료를 한번 준비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 쟁점부터 한번 알아보고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쟁점인데 계약서 성격과 효력입니다. 동업계약서라고 제목만 쓰면 다 동업계약이 되는 건지 이 부분이 궁금하고, 예를 들어 돈만 대고 친구가 모든 일을 하는 경우, 이 경우도 동업에 해당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게 동업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법적 성격이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경우, 이거는 법적으로는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라고 합니다. 또 특정 사업에 투자를 하고 수익을 일부 받기도 하는 그런 계약도 있는데, 법적으로는 익명조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내가 조합에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진 않지만 익명으로 들어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익명조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실제 동업, 이거는 2인 이상이 상호 출자를 해서 실질적으로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법률적으로는 조합이라고 하는 이 말이 실질적인 동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계약의 실질이 돈을 빌려주고 받는 것이다 하면 사업이 망한다고 하더라도 이 돈은 돌려줘야 되는 돈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투자를 받았다가 사업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사실 받을 수 없는 금액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진정한 동업 관계라면 사업 실패에 대한 책임, 손실이 발생했을 때도 책임을 같이 져야 합니다. 그래서 진짜 동업을 하고 싶다고 하면 공동사업 경영 의사가 확실하게 드러나도록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 가장 민감한 돈 문제인데요. 출자 방식과 손익분배 비율이에요. 그래서 1억씩 똑같이 투자를 하면은 수익도 5대5로 나누는 게 상식이지 않나요? 네, 상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출자의 방식이 다양하잖아요. 나는 돈을 출자를 하겠어. 1억 원 이렇게 1억 원 같이 해서 출자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기술을 댈 테니까 너는 돈을 대, 이렇게 해서 같이 동업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는 일을 할 테니까 너가 돈을 대, 이렇게 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했을 때 기여도를 정확하게 정해놓지 않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동업을 하다 보면, 그러면 돈 낸 사람은 돈은 내가 냈는데 나중에 내가 더 많이 받아가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노무를 한 사람은 나는 일만 하는데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그렇게 생각을 또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각자의 기여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비율을 정하는 거죠. 지분을 정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동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5대5로 하겠다, 아니면 돈 낸 사람이 조금 더 가져가겠다, 이렇게 정해서 계약서에 명시를 해두면 나중에 이런 걸로 인해서 생기는 분쟁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손실에 대한 분담 비율이에요. 그래서 사업을 하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수익이 나면 어떻게 나눌 것인지만 생각을 하면서 동업계약서를 작성을 합니다. 하지만 수익 분담의 비율을 정했다고 하면 비율이 통상적으로는 손실에 대한 분담 비율하고 동일하게 생각이 되게 됩니다. 민법 제711조 2항 보시면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해서 분배의 비율을 정한 때에는 이익과 손실의 공통된 비율로 추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 하면 수익만 5대5로 하자 이렇게 정했어도 손실도 5대5로 분담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수익만 생각하고 그렇게 사업을 생각하시는데, 동업을 했을 때는 나중에 손실이 발생했을 때도 이 비율대로 내가 손실을 부담해야 된다, 이 점을 명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세 번째 쟁점은 업무 분담과 의사결정 방식인데요. 처음에는 다 같이 열심히 하겠다고 해서 시작을 했지만 하다 보면
하면은 뜨뜻미지근해지고 서로 일을 미루고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다투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결국에는 누가 사장이냐 이 문제죠. 그래서 이거를 해결을 하려면 애초에 동업계약서를 쓸 때 역할 분담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해놓는 편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A는 영업 및 마케팅, B는 재무, 인사관리 영역을 정해놓으면 역할 분담에 있어서도 다툼이 적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일상적인 그런 의사결정들은 각자의 영역에서 처리를 하되 중요한 결정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추가 투자를 받는다든지 신규 사업을 벌린다든지 아니면 중요한 자산을 처분을 하거나 직원을 채용한다든지 이런 중요한 의사결정은 공동으로 하도록 정해놓아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으로 할 때도 방식을 정해야 돼요. 만장일치로 무조건 해야지 된다고 정할지, 아니면 지분대로 6대 4면 6을 가진 사람이 정한다고 볼지, 그런 것들도 미리 정해놓으면 좋습니다. 네 번째인데요. 동업관계 탈퇴 및 지분정산입니다. 만약에 한 명이 중간에 그만두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투자금은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보통 동업을 하다가 찢어지는 경우, 그럴 때 내가 투자한 금액이 이 금액이니까 이 금액은 내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산금을 받을 때는 투자 원금이 아니라 탈퇴 시점의 조합 재산을 평가를 해가지고 그 조합 재산의 지분 비율대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업이 잘 돼서 가치가 늘어났으면 내가 투자한 금액보다 더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사업이 망해서 손실이 났으면 또 내가 메꿔야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때 재산 평가는 단순하게 자산이 얼마고 현금이 얼마고 이런 식으로만 따지는 것이 아니고 유형자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영업권이라고 해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내가 이 위치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으니까 영업권이 어느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권리금 같은 무형자산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자산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남은 동업자들이 지금 돈이 없다고 하거나 자산 평가액 등에 동의를 못한다? 이러면서 정산을 미루거나 실무적인 정산금을 받아내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동업이 끝날 때에는 보통 양쪽 다 감정이 안 좋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는 사업체의 가치를 이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너는 동의할 수가 없어.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에는 탈퇴한 동업자가 소송을 해서 받아와야 됩니다. 소송의 이름은 조합 지분 환급 청구 소송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 소송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감정인을 선임을 하거든요. 그래서 감정인이 가치 평가를 하는 거죠. 이 사업이 지금 상태에서는 가치가 어느 정도 된다. 그러면 그 가치를 산정을 해서 비율대로 정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과 부채가 얼마가 되고 무형자산은 얼마가 되고 이런 것들을 토대로 감정인이 가치를 산정을 하면 법원이 그 가치를 가지고서 판결을 내려줍니다. 그러면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 집행을 함으로써 정산금을 받아올 수 있는 거죠. 다섯 번째, 계약 해지 사유와 위약벌입니다. 탈퇴와 해지는 다른 개념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 계약을 강제로 끝낼 수 있는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탈퇴라는 것은 한 동업자가 자기 발로 스스로 나가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해지는 특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동업계약을 중단시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해지 사유를 명확하게 정해놓으면 굉장히 편해요. 해지 사유를 정해놓지 않으면 소송을 할 때도 이게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그래서 동업계약을 끝내고 싶은데도 못 끝내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샘플 계약서에서도 만들어 드릴 테지만 중대한 사유, 예를 들면 동업 자금을 횡령이나 유용을 했다거나 상대방 동의 없이 지분을 처분을 했다거나 기타 중대한 의무를 위반을 했다거나 경업금지 의무라고 하죠. 우리가 같이 하고 있는 사업체가 있는데 비슷한 사업체를 꾸렸다든가, 이제 중대한 위반의 경우에는 바로 해지를 할 수 있도록, 혹은 이제 법적 절차를 거쳐서 해지를 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명확히 들어가 있으면 사실은 제일 깔끔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을 규정을 해놓으면 사람들이 보통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절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문구로 일방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그 일방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들어가 있으면 사람들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손해를 입증을 해서 받아와야 되는데 그 입증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위해서 손해와는 상관없이 이런 경우 위반을 하면 바로 그 돈을 청구를 할 수 있는, 이것을 위반만으로 물릴 수 있는 위약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위약벌은 손해배상과 별도로 이런 사유가 발생하면 바로 청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 손해배상 규정이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강력하고 위반을 하지 못하게 되는 강제력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쟁점인데요. 병업금지 및 비밀 유지 의무, 동업이 끝났는데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바로 옆 가게에 똑같은 업종의 가게를 차리면 정말 화가 날 것 같거든요. 이럴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바로 그 상황을 막기 위한 조항으로 동업계약서에는 저희가 작성을 해드릴 때는 항상 병업금지 약정을 넣도록 해요. 네. 그래서 한 곳에서 가게를 오픈했는데 같이 오픈한 가게의 이제 영업 비밀 같은 것들을 가지고 가가지고 다른 곳에서 가게를 오픈하면 굉장히 큰 타격이 될 수 있잖아요. 고객이 빠져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매출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계약서에 이런
경업금지 약정을 넣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넣을 때는 최대한 명확하게 넣어야 돼요. 일단 기간을 정확하게 정해야 됩니다. 보통 2년 이런 식으로 정하기도 하고 3년으로 정하기도 합니다. 또 일정 지역, 서울시 내에서는 하지 않는다, 아니면 아예 그냥 이제 한국에서는 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정하는 것도 방법이죠. 확실하게 하고 싶으면. 그래서 동종 또는 유사업종에서 이 기간 동안 이 지역에서는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 경업금지 약정입니다. 그리고 동업을 하면서 알게 되는 기술적인 비밀도 있을 거고 영업적인 비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비밀들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제3자한테 돈을 받고 판매를 하거나 양도를 하거나, 아니면 그런 비밀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사업을 차리거나, 그런 것들을 막는 비밀 유지 의무 조항도 반드시 포함을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조항들은 특별히 동업 관계가 종료가 된 후에도 계속 효력을 가지도록 동업계약서에서 규정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동업계약의 기간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동업기간이 끝났다고 경업금지 의무나 비밀유지 의무가 없어진다고 하면 끝나면 이제 계약 땡이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렇게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조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통은 계약 종료 후에도 계속 효력을 가진다, 특약을 넣어두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조항인데요. 그런데 만약에 분쟁이 터져서 서로 나가라고 하는데 아무도 사업체를 떠나려고 하지 않은 교착 상태가 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 상황에서는 조합 해산 청구라고 해가지고 다른 소송이 있습니다. 이 소송을 청구를 하게 되면 법원은 일단은 동업관계를 해산을 시킨 뒤에 얼마를 받아갈지를 정하기 위해서 사업 자산을 청산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청산을 다른 사람한테 팔 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의 임대차 보증금 같은 것들은 같이 가져올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일방이 경매를 통해 가지고 사업체를 인수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돈을 받고 떠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착 상태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법적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변호사님께서 알려주신 6가지의 쟁점에 대해서 계약서만 넣는다고 해도 촘촘하고 아주 꼼꼼한 계약서가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외에도 실무에서 정말 유용하게 쓰이는 비장의 무기 같은 특별 조항 같은 게 있다면 몇 가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기본적인 동업계약서의 조항 외에도 실무를 제가 겪으면서 이런 조항들은 꼭 필요하겠다 준비한 히든카드 특약들이 있습니다. 이 특약들을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든카드라고 하니까 귀가 진짜 솔깃한데요? 첫 번째는 교착 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동업을 하면 많은 경우에 지분을 5대5로 정하거든요. 5대5가 됐을 때 의견이 갈려서 결정을 할 수 없다, 이런 순간들이 분명히 찾아올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결국에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한쪽이 다른 쪽한테 내 지분을 사가라든지 아니면 팔라든지 요구를 할 수 있는 바이셀 약정이라고 하는 것을 넣으면 좋습니다. 계약서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요 의사결정이 30일 이상 교착 상태에 빠질 경우에 일방은 상대방에게 매수 또는 매도할 가격을 제시할 수 있고, 상대방은 그 가격에 자신의 지분을 팔거나 상대방의 지분을 사야 한다, 이렇게 명시를 하는 거죠. 이럴 때 양 당사자를 동일하게 쓸 수도 있지만 조금 더 명백하게 하고 싶으면, 제가 A이고 대표님이 B면 A가 할 수 있다, 아니면 팔라고 요구를 할 수 있다, 아니면 사라고 요구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당사자를 명확하게 넣어 놓으면 후에 분쟁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정말 강력한데요. 다른 건 또 뭐가 있을까요? 동업을 하다가 제일 위험한 것은 동업자가 잘못되는 거예요. 저도 저희 법무법인 근본을 이끌면서 3명이서 같이 경영을 하고 있는데, 셋 중에 한 명이 예를 들어서 갑자기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된다. 그러면 사실 동업에는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때를 대비를 하기 위해서 생명보험에 가입을 해놓고 나중에 그 수익금을 받아서 사망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타격을 좀 줄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업을 하다가 사망을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그 지분은 상속인에게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상속인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표님의 아들이 상속인이에요. 그러면 아드님하고 저는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아드님하고 동업을 할 수가 없어요. 대신에 보험금을 받아서 지분을 사오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해두면 지분 문제가 굉장히 깔끔하게 해결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꼭 추천을 드립니다. 이건 진짜 몰랐던 얘기인데 분쟁이 생길 이유가 없는데요, 이렇게 되면. 그렇죠. 세 번째 한번. 그리고 셋째로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공동매도권 그리고 동반매도권 조항입니다. 이게 말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공동매도권이라고 하는 것은 대주주가 자신의 지분을 팔 때 소수 지분을 가진 사람도 같이 팔 수 있는 권리예요. 예를 들면 대표님이 50%를 가지고 있고 제가 10%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대표님이 내 지분을 팔고 다른 데로 가겠다, 그럼 사실 저는 대표님 보고 왔는데 대표님만 이렇게 팔고 나가면 나는 10% 사줄 사람도 없고 어떡하냐,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배주주가 제3자한테 지분을 매각하는 경우 소수주주는 동일한 조건으로 자신의 지분을 함께 매각할 것을 선고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해버리면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표님이 대주주고 제가 소수주주인데, 대표님이 회사를 팔려고 하는데 살려고 하는 쪽에서는 회사 지분 다 가져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소수주주가 마음을 먹으면 회사를 괴롭히기가
정말 쉽습니다. 그래서 소수주주의 지분도 같이 사오고 싶은데 소수주주는 난 안 팔래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를 규정하는 게 동반 매도권이라고 하는 조항입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특약은 우선 매수권 조항입니다. 이거는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 동업자가 제3자한테 지분을 마음대로 파는 것을 좀 방지를 하기 위한 그런 특약인데요. 예를 들어서 대표님과 제가 동업을 하고 있으면 우선 매수권 조항을 넣어 놓으면 대표님이 제3자한테 팔려고 할 때 그 조건이면 내가 사올래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동업자가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먼저 다른 동업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매수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명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엉뚱한 사람이 사업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되는 거죠. 정말 오늘 동업계약서를 이렇게 촘촘하게 정해야 되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를 사업은 오래 했지만 이 정도일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동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혹시 해주실 조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한마디만 해드리고 싶어요. 친할수록 명확하게 하십시오. 동업계약서는 서로를 불신해서 쓰는 게 절대 아니에요. 향후에 있을 예측 불가능한 미래 분쟁을 또 예방을 하고 서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 사업의 설계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을 할 때도 이 설계를 제대로 해놓고 탄탄하게 해놓은 상태에서 사업을 해야 분쟁이 없고 분쟁이 생기더라도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동업계약서를 쓸 때 전문가인 변호사와 함께 검토를 받으면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검토받는 비용은 사실은 얼마 안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대로 안 했을 때 동업계약서를 한 장짜리 그냥 써가지고 문제가 됐을 때 찾아와서 변호사님 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면 난감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저한테 오라는 말씀이 아니라 저한테 오면 물론 좋겠지만 다른 변호사님한테 가시더라도 이런 검토는 꼭 받아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한마디 문장이 제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동업계약서는 사업의 설계도다. 꼭 친할수록 계약서 쓰세요. 이 부분이 꼭 필요하고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말의 의미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항상 그랬지만 유익한 이야기를 해서 너무 기분이 좋고, 개인적으로 동업계약서에 대한 변호사님이 가지고 있는 뭐 샘플 양식이나 이런 게 혹시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틀이 있고 필요한 경우에 작성을 하실 수 있도록 맥형을 통해서 공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약서를 보시고 작성을 하시는 것은 정말 좋지만 작성을 하시고 난 뒤에는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한 번은 거쳐라,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장사도 힘든데 이런 법적 분쟁까지 겪게 되면은 손을 놓아야 될 정도로 어려움에 처할 수 있거든요. 근데 법률방패 코너에서는 오영호 변호사님께서 항상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이런 코너를 만들어서 계속 좋은 정보도 공유하고 있으니까요. 응원의 댓글과 그리고 법적으로 궁금한 부분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는 분에 한해 변호사님께서 동업계약서 샘플이지만 이걸 통해서 꼭 변호사의 검토를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됩니다. 받고서는 최종적으로 확인을 한 다음에 사업을 진행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응원의 댓글과 여러분들이 궁금한 질문사항 남겨주시는 분들에 한해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변호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